포인트물 53페이지부터 이제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한번 되새겨 보면은 1800 후반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1800 후반대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뭐 광무개혁이랄지 이런 이야기들까지 우리가 했는데 그때 연도를 잘 되새겨 보면은 어때요? 1800 90 몇 년, 막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19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쵸? 이제는 연도가 어디로 넘어오냐면 1900년대로 넘어오죠? 1900년, 1904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04년, 5년, 7년, 9년 하다가 1910년까지 1900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배우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국권의 피탈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그치? 광복절이 언제야? 광복절이 언제입니까? 8월 15일.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해방한 날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날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몇 월 며칠인지 아니? 경술국치일 8월? 그것도 8월이에요. 8월 29일 날 우리의 주권이 뺏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합병, 한일합병이라는 이제 조약을 맺음으로써 합병이라는 단어도 사실 틀린 단어죠. 강제합병이라고 해야겠죠. 최종적으로 이때부터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일제강점기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은 1900년도 시작부터 최종적으로 1910년까지 일제가 야금야금 우리의 국권을 하나씩 피탈해 가거든요. 빼앗아 가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조약이라는 핑계로 우리의 권리를 우리나라의 권리를 훔쳐갔는지 빼앗아 갔는지 약탈해 갔는지 조약의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을 내가 하나의 표에 딱 정리해놔서 그렇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표예요. 그리고 그 위를 이제 살펴보면 어떤 전쟁이 있어요? 러일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는 1904년부터 시작을 해서 1910년까지 우리의 국권을 피탈해 감과 동시에 1904년부터 1905년에 무엇도 치른 거야? 전쟁도 치른 거예요. 어느 나라와? 러시아라는 나라와.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대대로 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치?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우리 스스로도 좀 소중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중국은 대중화라고 할 때 중화라는 큰 나라다라고 했을 때 중국은 자기들 나라 이외에 한족 이외에 나머지들을 모두 다 오랑캐라고 하면서 조금 비하하고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역시 뭐라고 불렀어요? 중국이 동이족이라고 해서 동쪽에 사는 오랑캐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오랑캐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또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우리는 대중화, 중국 옆에 있는 소중화, 작은 중화 나라야. 우리는 이제 오랑캐와는 달라. 막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결국 청나라의 어떻게 보면 청나라는 거의 우리를 속국이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 그러니까 1894년이죠. 그 해에 무슨 전쟁이 또 있었어? 청일전쟁이 있었잖아. 그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컸던 나라는 사실 청이었어요. 근데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둬? 일본이 승리를 거두잖아.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는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너희들 기억할 거야. 청일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결국에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시모노세키 조약 맺죠. 그런데 이때 누가 간섭하지? 러시아가 간섭하잖아. 그 간섭의 이름이 뭐였어요? 삼국 간섭. 야, 러프도 일본 너희 야오동 발도 다시 청나라한테 줘 라면서 간섭을 하자 일본이 알았어 하면서 러시아 말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청일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과 러시아와 비교를 했을 때 누구 힘이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러시아 힘이 더 셌어. 자, 그때의 연도가 몇 년이냐? 1894년이에요. 기억하죠?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 일어났던 때잖아. 청일전쟁. 이때 러시아의 힘이 아직까지는 더 셌단 말이야. 그런데 몇 년 후, 1904년이니까 몇 년 후니? 10년이야. 딱 10년 후에 이제 뭐가 터지는 거야?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러일 전쟁. 그래서 실제로 이제 러일 전쟁이 터졌고,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러일 전쟁이 터졌고 결국에는 여기서 누가 승리를 거두냐? 일본이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청나라 이제 한번 제거하고, 한반도 탐내지 마 청나라,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이제 남은 강대국이었던 러시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한반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의 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주변 나라에 대한 간섭하지 못하도록 일본이 정리한 거죠.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본격적으로 국권을 침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하나씩 1904년부터 이제 좀 살펴봅시다. 자, 1904년부터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자, 같이 생각하자. 자, 1904년 2월에 무슨 조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일 의정서라는 조약을 맺죠. 그지? 이 조약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사시설 사용권이라고 되어 있어. 한일 의정서를 한번 볼게요. 이게 한일 의정서에 이제 선생님 몇 개를 가지고 온 거야, 자료를. 1조와 4조만 있는데 한번 보세요. 1조. 한일 양국은 변함없이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신해라. 그리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들어라. 웃기고 있죠. 뭘 믿고 뭘 들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지. 한마디로. 4조 보세요.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제국의 황실 악령과 영토 보존에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 위험이 있을 때 이 대일본이, 우리 일본이 필요한 조치를 할게. 그러기 위해서는 대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이 쉽도록 너희들이 편의를 좀 제공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대일본 제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이용하게 해줘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지? 자, 1904년 2월에 한일 의정서잖아. 그지? 이때 1904년에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도 있다고 그랬어. 뭐 하고 있어? 러일 전쟁 이제 시작했어요. 러일 전쟁 이제 발발. 러일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조선에게 이러한 내용의 한일 의정서를 내미네. 이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 왜 그런 것 같아? 너희는 알잖아. 말해봐. 왜 그랬어? 뭐 하기 편하려고? 자기들 러시아와 전쟁하는데 우리나라의 땅이나 군사적인 거점이나 뭐 노동력이나 자원이나 이런 거 필요하니까 편의상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우리에게 요구한 거지. 알겠지? 그래서 군사시설 사용권.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런 조약을 내밉니다. 그리고 나서 1904년 8월에 이제 서서히 이 러일 전쟁에서 서서히 유리해져요. 일본이. 그러면서 8월에 우리 조선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 제1차 한일 협약이라는 조약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조약의 내용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조약의 내용 한번 봅시다. 신협약이고 제1차 한일협약. 자, 보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에 초빙해라.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추천해라. 라는 내용이 있다. 이게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에요. 요약하자면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은
고문 정치가 주된 내용인데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고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자문을 듣는 사람이야. 조언을 해주세요라고 고문을 둔다라고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고문을 누가 추천하는 거야 지금? 일본이 원하는 사람 딱 세워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이제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재정 고문에는 일본인 메가타르, 그리고 외교 고문에는 미국인 스티븐스를 파견시켜 놓고 이 조약에 없는 다른 부분에서도 뭐 경찰이랄지 뭐 교육, 군사까지도 고문을 사실 두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1904년에 8월에 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의 핵심은 뭐다? 고문 정치다. 알겠죠? 고문 정치. 자, 그 다음에 이제 1905년에 이거 잠시 넘기고 1905년으로 넘어가자. 이거는 몇 차 한일협약이야? 제2차 한일협약이야. 제2차 한일협약. 근데 이때 1905년은 을사년이었어요. 을사년. 그리고 이때 내용을 보면은 정말 거의 이때부터 이제 주권을 뺏겼다라고 봐도 되는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 조약이 바로 을사 조약인데 우리는 늑약이라고 하자. 그지? 강제로 맺어졌으니까.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강제로 맺어졌으니까 을사늑약이 맺어집니다. 자, 이 을사늑약의 내용은 이제 외교권을 박탈당한 건데 그러면 잠시 열강의 묵인 여기부터 보고 갑시다. 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 이후에 이제 이쯤 되면 이 사이에 1905년 9월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일본이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강대국들 제거됐지?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뺏기 시작하는 건데 외교권을 박탈하기 전에 다른 열강들의 묵인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 봐봐. 예전에 조미수호 통상 조약 맺었는데 우리랑 미국이랑 그때 거중조정이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조약의 내용 중에 있단 말이야. 우리 조선이 다른 나라에게 이제 뭐 싸움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미국이 조정해주겠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야. 조미수호 통상 조약 이런 내용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게 지금 현재 뭐 다른 어떤 권한에 대해서 빼앗기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해줘야 돼? 도와줘야지. 중재해줘야지.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일본이 사전에 작업을 했어요. 그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보자. 이게 이제 그래서 열강의 묵인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 두 번째는 제2차 영일 동맹 이 두 가지입니다. 각각 미국과 영국 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열강이죠. 강대국이죠. 이 미국과 영국이 일본이 한반도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묵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을 해놨어요. 조약을 맺었단 말이야. 뭐 어떤 조약을 맺었는지 봐야겠지. 자, 봅시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거는 지금 가스라라는 사람이 일본의 총리 대신 테프트라는 사람은 미국의 육군 장관 이름이에요. 이름. 미국하고 일본의 대표되는 사람들의 이름, 이들 사이의 밀약, 비밀하잖아 너희들. 비밀로 약속한 거야. 협약을 맺은 거야.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필리핀은 뭐 갑자기 느닷없이 필리핀이 나온다. 머리를 굴려봐. 이게 무슨 조약일까? 뭘 거 같니? 너희 알잖아. 필리핀. 들은 사람들은 알죠? 무슨 조약일 것 같아? 머리를 잘 굴려봐.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우리처럼 미국의 식민지였죠. 그치? 좀 편하게 얘기할게. 한마디로 이거야. 미국 너는 필리핀 먹어. 나는 조선 먹을게. 대한제국 먹을게.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암묵적인 합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2차 영일 동맹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영국은
아시아의 어느 나라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 중이었을까요? 인도. 영국 너는 거기 해. 일본 나는 지금 여기 한반도 할게. 서로 우리 간섭하지 말자.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이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가스라, 테프투미력, 영일동맹 각각 7월, 8월 맺고 9월에 러일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 이제 전쟁에서 끝났으니까 얘네 둘이도 조약 맺어야겠지. 그 조약이 바로 9월에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포츠머스 조약. 그래서 최종적으로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라. 간섭하지 말아라. 저지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의 조약을 땅땅땅 맺고 열강의 무기는 다 7월, 8월, 7월에는 미국, 8월에는 영국, 9월에는 러시아 차례대로 이제 열강의 무기는 딱 얻어내고 그리고 11월에 우리의 외교권 박탈한 거야. 알겠지? 이해됐지? 자, 외교권 박탈한 을사늑약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러일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 여기 살짝 이제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면서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늑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억지로 맺은 조약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한규성과 같은 이러한 대신들은 반대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을사오적. 이 을사오적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명해버렸죠. 서명해버려요. 이완용, 박재순,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이들이 바로 을사오적입니다. 을사오적. 그러면 이 을사조약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약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왜 아닌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겠지. 먼저 첫 번째는 고종 황제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국제법상 이 을사조약이라는 거는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공식적인 명칭도 없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지금이야 역사로 배우기 때문에 을사년에 일어난 늑약이다라고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때 뭐 공식적인 이름도 없었고 뭐 고종의 비준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합법적이지 않은 조약이죠. 거의 무효나 다름없는. 그래서 이제 이 외교권을 박탈하고 이 외교권 박탈했으니까 이제 일본이 이 외교 업무 해야겠죠. 그 외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바로 뭐니? 통감부라는 거야. 이 통감부를 이제 한성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초대 통감이 누구였냐?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결국 이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저격했잖아요. 그치? 그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사오적과 관련해서 을사조약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이따 뒤에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이 고종 황제는요, 이 을사늑약이라는 것이 본인이 이제 비준하지도 않았고 국제법상 무효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근거로 헐버트라는 자신의 밀사예요. 밀사. 헐버트라는 이제 원래는 미국인 선교사였는데 거의 고종의 밀사로 활약한 그런 인물입니다. 헐버트를 파견하기도 하고 또 1907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곳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장에 국제사회의 대표들이 다 모이는 그 회의장에 이 불합리함을 가서 알려라 라고 하면서 고종이 특사를 파견해요. 특사 3명.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들을 뭐라고 하니? 헤이그에 보냈다. 그래서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헤이그의 특사도 파견하고. 그런데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대요.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뭐 자결하기도 하고 이제 너무 열받아가지고 화병 나서 죽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는 이제 나철 오기오 같은 이런 인물들이 오적 암살단을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 을사 조약을 맺고 나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민영환 같은 인물은 이렇게 유서를 쓰고 죽기도 합니다. 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치욕이 이 지경까지 다다랐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뭘 의미하겠어? 을사 늑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너무나 유명한 글이죠. 그때 당시 황성신문이라는 이 신문에 이러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게재합니다. 장지연께서 저 개 돼지 맛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들이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나라를 팔아먹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일야 방성대곡 글을 게재하기도 하고, 자,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례대로 7년, 9년, 10년 뭐뭐 어떻게 가져갔는지 보자. 1907년에는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고 해서 차관 정치를 이제 하게끔 합니다. 차관 정치. 자, 차관 정치는 뭐야? 장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차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차관. 그래서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가 그때 당시 통감이잖아요. 이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각 부에 차관으로 임명하고 그 결과 이제 통감이 거의 이 대한제국을 직접 통제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07년 7월의 정미 7조약, 다른 말로는 한일 신협약, 이때의 내용이 뭐다? 차관 정치다. 알겠지? 자, 이 해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봅시다. 일본에 먼저 첫 번째로는 일제가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이제 보냈다라는 이유로 그거를 빌미 삼아 고종을 내쫓아요. 너 이제 황제 그만해. 고종 내쫓고 이제 순종이 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대한제국의 이제 군대도 다 해산시킵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들이 이제 다시 어디로 쭉 가니? 의병으로 흡수되죠. 의병으로. 응, 배웠지? 군대 해산.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통감의 권한이 더 확대됐다라는 거. 통감이 임명한 사람들이 차관이 되니까 각 부를 거의 통감이 통제하는 거나 다름없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1909년이 되면은 기육각서라는 거를 체결해서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박탈을 하고, 그리고 1910년 6월에는 경찰권 빼앗고 최종적으로 1910년에 한일합병으로 우리의 주권이 모두 박탈당합니다. 모두 박탈당해요. 자, 여기서 물론 이때 이제 8월에 일본 군대가 서울 곳곳에 배치된 가운데에서 이제 이러한 한일합병 조약이 체결됐는데, 합병이라는 용어는 어때요? 맞는 용어라고 생각하니? 여기서? 틀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떠한 기업이나 아니면 어떠한 나라가 합병했다, 뭐 병합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서로가 뭐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서로가 동의했을 때 하나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에, 아니면 하나의 기업이 다른 하나의 기업에 흡수되는 거를 병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대한제국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동의 안 했어요. 동의 안 했기 때문에 병합, 합병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다가 강제라고 표현을 했죠. 한일 강제합병이지. 그지? 그리고 아까 을사늑약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 이 합병 조약에서도 지금의 황제는 이제 고종이 아니고 순종이겠죠. 이 순종 황제의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비준 절차도 빠져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국권이 피탈당했다라는 거. 이거 사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요. 자, 정미 7조약 내용 봅시다. 777조약. 이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암기하기 편하라고 내가 말을 하는 거야. 1907년에 7월에 정미 7조약. 다른 말로는 한일 신협약. 알았지? 자, 1조, 2조, 4조, 5조. 너무 똑같이 말하니까. 우리 지수랑. 그래. 기계적이야, 기계적. 거의 반별로 돌아가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기계적이지? 자,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통감의 동의로 통감이 추천하는 모두 다 어때? 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통감에 대한 그러니까 정미 7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통감의 권한이 확대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여기 차관 말은 없네.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아마 여기가 차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차관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병합조약의 내용이죠. 병합조약.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라는 거.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위임이나 조인이나 비준 이따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는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조약이었다라는 거. 자, 그럼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금 암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다 다른 반도 다 해줬지만 자, 봐봐. 자, 1904년부터 1905년 지금 무슨 전쟁하고 있어? 러일 전쟁하고 있지? 러일 전쟁하고 있어. 자, 4년. 제일 첫 번째 무슨 조약? 한일 의정서. 그 다음에 8월에 제1차 한일협약 5년에 제2차 한일협약. 4년 5년에 각각. 그러니까 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도 하고 있지만 4년에 1차 한일협약, 5년에 2차 한일협약. 알겠지? 2차 한일협약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을사조약. 알겠지? 을사조약. 그럼 1차, 2차, 4년, 5년에 각각 일어난 1차 협약과 2차 협약의 핵심 단어를 보자. 1차 한일협약의 핵심 단어는 뭘까? 고문정치야. 고문정치. 고문을 뒀어. 어떠한 일을 수행을 할 때 그 고문에게서 의견을 들으래. 조언을 구하래. 고문정치. 2차 때는 어땠어? 2차 때는 외교권을 박탈당했어. 외교권을. 통감부 설치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그러니까 통감정치, 통감정치 이렇게 보면 돼요. 통감부가 뭐라 그랬어 아까? 우리 대한제국이 이제 외교권을 박탈당했으니까 대한제국의 외교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알겠지? 통감부, 통감정치. 그 사이에 열강이 묵인이 필요했죠? 그지? 7월, 8월, 9월 사이에 7월에는 무슨 일이야? 가스라 테프트 미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바로 영일동맹 그리고 9월에 러일 전쟁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일본이 승리 거두면서 포츠머스 조약까지 딱 맺고 이제 2차 한일협약 들어간 거라고. 4년에 1차, 5년에 2차.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 정미 7조약. 777. 정미 7조약. 1907년 7월에 정미 7조약인데 여기서 내용은 이제 마지막 뭐까지? 차관까지. 차관정치. 일본인이 원하는 인물을 각 부의 차관으로 이제 넣어두는 거지. 통감이 임명하는 사람을.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하는 사람을. 차관정치. 그리고 사법권 박탈하고 최종적으로 10년에 이 사이에 경찰권도 박탈하고 최종적으로 10년에 한일합병 당했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제 암기 됐죠? 자, 좀 쉬는 시간 드릴 수 없겠네. 다 끝났네. 오늘 밥 먹으면서 한번 읊어보세요. 순서대로 쭉. 알겠지?